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에서 2차 토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작게 5015가 발동됐을 때 대통령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전 총장 표정을 봤더니 작게 5015라는 그거를 갖다가 잘 모르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작게 5015라는 걸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지 않았나, 이런 짐작이 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작게 5015가 발동됐을 때 대통령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강연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얘기가 나오면서 윤석열 후보는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준비를 더 해야 된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점을 강조한 듯한 그런 언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3차 토론이 있었습니다. 3차 토론에서 제가 그 3차 토론을 보면서 상당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어떻게 얘기가 된 거냐면, 유승민 전 의원이 홍준표 의원한테 물었습니다. 아이언돔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이 홍준표 의원이 9월 2일 날 울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 거를 그 방송 토론을 보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지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9월 2일 홍준표 의원은 울산 세월 원전 본부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한다면 최우선 타격 지점은 인천공항과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 아이언돔을 도입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겠다. 아이언돔을 설치해 북한의 도발을 1000분의 1 확률이라도 대비해야 한다. 아이언돔은 부울경 주민들이 우려하는 원자력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언돔은 여러분들도 아마 익히 아실 겁니다만, 아이언돔은 미사일을 막는 방어 체계, 요격 체계가 아닙니다. 장사정포, 방사포, 이런 각종 포탄을 요격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이 군사 안보 분야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암시를 한 홍준표 의원이 정작 아이언돔이 무엇인지, 아이언돔이 과연 이 원전 밀집 지역에 이게 필요한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분간을 잘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왜냐면 이 원전이라는 거는 아주 튼튼한 건물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 원전을 생각했을 때 이 돔 형상의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원전 경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와서, 전투기가 뭐 시속 800km로 와서 때려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구멍도 안 생깁니다. 그 표면에 콘크리트 조각이 살짝 떨어지는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사능 유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폭발력이 큰 미사일, 거기에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이 거기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원전이 파괴될 수가 있고 방사능이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사일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원전 밀집 지역에다 아이언돔을 설치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막대한 규모의 철새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시하려고 거기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이 홍준표 의원의 발언을 갖다가 문제 삼아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 토론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아이언돔은 북한의 장사정포나 방사포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는 거고 원전을 지키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홍준표, 아이언돔은 장사정포나 거기에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미사일 방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승민,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이언돔도 주로 북한의 240mm 방사포나 170mm 야포가 수도권을 공격할 때 격추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의 방사포나 장사정포로 파괴될 원전이 아닙니다. 원전은 핵무기로 파괴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홍준표, 아이언돔을 만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도입하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이언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가 아니다, 그겁니다.
사드 같은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아니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체제인 아이언도무 수도권의 장사정포나 방사포를 막는 거지 원전을 방어할 수가 없다는 걸 거듭 확인드립니다. 홍준표, 북의 미사일 방어를 이스라엘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 뜻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뭔가 기존의 주장과 말이 바뀐 듯한 그런 주장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이스라엘식 아이언돔이 아니고 우리 미사일 방어 전체를 아이언돔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 해가지고 KAMD라고 지금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놔두고 갑자기 무슨 아이언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살펴봤을 때 홍준표 의원이 과연 아이언돔이 과연 무엇인지 KAMD는 무엇인지 그거 정확히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의원한테 아이언돔에 대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하태경, 이스라엘에 가서 봤는데 아이언돔은 사거리가 70km 이내예요. 해운대 기장 쪽은 북한에서 거리가 400km, 500km가 되잖아요. 홍 의원, 홍준표, 사거리가 안 됩니까? 하태경, 70km 이내예요. 홍준표, 아니 70km 아이언돔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하면서 이제 우선 넘기는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 봤을 때 홍준표 의원은 전혀 아이언돔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국방안보연구개발국과 그 다음에 라파엘사라는 군수업체가 공동 개발한 방공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사거리가 70km, 최장 70km입니다. 4km에서 70km 정도 되는 거리에서 발사된 단거리 로켓이나 각종 장사정포, 방사포, 야포 그런 포탄을 갖다가 요격하는, 파괴하는 그런 방어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런 아이언돔, 여러분들 아이언돔 보셨을 겁니다. 하마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쏘는 그 포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해가지고 무슨 요격 성공률이 93%니 그런 거 장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도 저거를 해서 북한 미사일 막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이언돔은 방사포에 대응하는 것이지 미사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노동미사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원자력 발전소는 아이언돔으로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의 장사정포 포탄이나 이런 거에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걸로 홍준표 의원은 이 원전 밀집 지역에다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한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 이런 걸 봤을 때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작게 5015를 물어보면서 이렇게 군사안보 전문가, 외교안보 전문가 임양 이렇게 했던 그거를 감안했을 때 과연 이렇게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또 보충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거 예전에 원전을 취재를 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인데 이 원자력 발전소 경납 건물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오중 방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은 여러분들 보시는 그 외벽은 두께만 120cm에 달하는 강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그 강화 철근이라는 것도 뭐냐면 이 손가락 굵기의 강선 55개를 꼬아서 또 하나의 강선을 만들었는데 이 강선 261개를 그물처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화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이렇게 촘촘히 겹겹이 쌓인 그 철근 강선 거기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외부 충격이 와도 깨지지가 않는다 그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팬텀 전투기 가지고 그대로 박았습니다. 박았더니 별로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국내 원전 경납 건물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한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무게가 150톤인 보잉 707기가 초속 103m, 그러니까 시속 370km의 속도로 경납 건물에 충돌했을 경우 이 외부 충격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운동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이 운동 에너지의 거의 98%인가가 충돌하는 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지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28제곱미터만 깨지고 나머지는 멀쩡하다. 그리고 부분적인 파괴. 그리고 이게 무슨 원자로 노심을 파손시키는 방사능이 유출되는 그런 식의 파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파괴할 수 있는 것은 폭발력이 큰 미사일이나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은 원전을 깨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아이언돔으로는 이런 미사일을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홍준표 의원이 설치하겠다고 한 아이언돔은 원전 방어용으로는 절대 쓸모가 없는 것이고, 아이언돔 배치가 필요한 지역은 어디냐면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지역, 바로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대규모 장사정포에 위협받고 있는, 노출되어 있는 이 수도권에 아이언돔을 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면 저는 또 모르겠지만, 무슨 원전 밀집 지역에다 쓸데없이 이걸 왜 배치를 하는, 이런 주장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그 KAMD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작게 501호하고 같이 이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킬체인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킬체인인 게, 이 한미연합군의 정찰 감시 자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순간 우리의 한미연합의 항공 전력으로 갖다가 이거를 파괴하는, 타격하는, 그게 바로 이 연속적인 이 과정을 갖다가 킬체인이라고 하고, 만약에 그 킬체인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파괴하지 못하고 미사일이 발사됐을 경우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 그걸 갖다가 요격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드가 뭐냐면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입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그게 뭔 말이냐면 이 탄도 미사일을 이렇게 쏘지 않습니까? 이렇게 쏘면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다시 재진입을 합니다. 재진입을 하는 그 미사일을 갖다가 거의 이 지면에 오기 전에 종말 단계에서 이걸 요격하는,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게 바로 사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드로 이거를 요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또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이라 그럽니다. 어저께 유승민 전 의원도 이걸 언급했는데, LSM이 요격 고도가 50km 내지 60km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또 때립니다. 근데 또 이것도 실패할 경우에는 MSM,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이거는 또 요격 고도가 40km, 뭐 30km, 40km 이 정도 되는데 이걸로 또 때립니다. 근데 또 이거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팩2나 팩3, 팩2는 요격 고도가 24km, 팩3는 요격 고도가 40km, 개량형은 뭐 조금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걸로 때립니다. 이게 바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이걸로 지금 우리가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무슨 아이언돔 얘기를 갖다가 원전에다가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어처구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좀 약간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어저께 그 토론한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들만 그렇게 모아놨는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서는 그렇게 아는 체를 할 수가 있는지, 자기는 뭔가 다 알고 있는 듯이 어떻게 이런 행세를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만약에 말을 바꾸고 나서 무슨 뭐 이스라엘식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해야 된다, 아이언돔을 고유 명사가 아니라 마치 대명사식으로 철벽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면, 원전 밀집 지역에 아이언돔을 하는 게 아니라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면 혹시 설득력 있고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언돔 얘기하는 거는 전혀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어저께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의원을 맹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홍준표 의원의 어떤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 균형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비판 지적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 뭐 다 일장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서 저는 또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의원의 모병제, 국방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주장을 보면서 자기는 조선시대가 떠올랐다. 조선시대 때 뭐가 있었습니까? 무슨 군포를 내면은 군역에서 빼주는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있었는데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시대 때 그런 게 있었는데 비단 한 필 내면은 군역에서 빼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역사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배운 건데, 뭐냐면 이 군포라는 거는 면포, 배, 삼배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내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전
그 평민 있지 않습니까? 평민 남성들이 전부 다 군역을 져야 되는데 이게 점차 세월이 흐르고 평화, 안정이 지속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군역에서 빼주는 조건으로 연간 이 면포나 배를 갖다가 2필씩 뭐 그 길이가 40척 되는 배 2필씩 내다가 이게 점점 문란해져 가지고 이제 막 원래는 2필이었는데 14필, 16필을 걷고 뭐 죽은 사람한테서 걷고 이런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폐단이 생겨서 숙종 때 영조 때 균역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균역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배 한 필로 줄여주는. 근데 이것도 결국엔 나중에는 무슨 삼정의 문란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어쨌든 배 명포로 내던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공개 석상, 공개 토론회에 나가지고 마치 자기가 뭘 안다는 듯이 비단 한 필 내면 군역을 비단 한 필 가격이 얼마인데 비단 한 필 내서 군역을 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뭘 얘기를 하려면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뿐 아니라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저께 토론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도대체 준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2차 토론 때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한테 무슨 그 새로운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 합쳐서 미래통합당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를 모르고 불과 그 작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모르고 또 유승민 전 의원한테 이렇게 뭔가를 따지는 듯한, 그래놓고 그거를 팩트 체크를 하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반문하면서 꼬리를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토론 준비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대체 국민들 앞에서 뭘 얘기하고 싶길래 대선에 나온 거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